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휴일 사이에 있었던 해외 시장 흐름은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급락이 진원지였던 유럽은 강한 반등에 성공한 반면 미국은 윗꼬리를 모조리 달아버렸기 때문이죠. 특히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지면서 하락을 한 것은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아시아 세션 생략하고 바로 유럽 세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은 장 시작 후 사실상 조정 없이 V 반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애당초 이번 하락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간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죽어 있어서 아주 가벼운 트리거로도 시장이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무너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로 하루 만에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반등이 나온 것은 기존 상승 로직에는 문제가 없다는 컨센서스가 여전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우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갈아타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한테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이른바 꼬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3월 이후로 벌써 이제는 은행주랑 굴뚝주 같은 그 경기 민감주에 베팅한 쪽이 큰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랑 괴리가 딱 벌어지니까 4월에는 경기 민감주 대신에 경기 민감주도 강했지만 성장주도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성장주는 애당초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 꿈과 희망만 가득한 이 껍데기 주식은 반등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성장주들 실적 발표한 대로 족족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대충 실적 발표가 끝나갈 무렵 외부에서 유럽에서 그런 노이즈가 나오니까 아주 세게 얻어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5월에도 야 너희들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 응? 너 성장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자꾸 무너진다니까 이런 압력을 주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수가 뭐가 됐든 간에 저렇게 얻어맞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 가라앉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최악의 경우는 지수가 상승은 자꾸 제한되고 그래서 점점 내려오는데 변동성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점진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선물 매도 외에는 풋옵션 매수는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잠깐 시세를 준 듯 했다가 제자리 내려오고 이런 식이죠. 또 어제 대만 증시 흐름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대만도 연속 음봉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초반에는 반등이 나온 듯 했어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마이너스 0.53%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혹자는 뭐 지금 시장이 버블이 아니라 프로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각자의 생각인 것이고 시장이 상승폭이 가팔랐던 곳은 버블로 무너지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올라왔던 곳은 프로스트로 그냥 무너지는 것. 이건 무너지기는 매한가지란 것입니다. 아무튼 증시는 깔끔한 반등을 했지만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리는 1만 달러 공방을 벌이다가 오후장에 살짝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기름은 원유 재고 급감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재고 증가로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 브렌트가 69.96달러 계속 거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매물 압박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보면 미국 세션 오픈 전에 이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채권이 바닥을 찍고 꾸준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일 기록한 고점까지 그냥 다 올라왔어요. 옐런이 금리 인상 발언을 수습했다고 해서 채권이 반등한 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어제 채권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리스크 5% 급등을 한 거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채권이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옐런이 발언하고 나서 채권이 더 밀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채권은 오늘 올라온 것은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채권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옐런 발언 수습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조금씩 리스크 오프로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 같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야 너희들 성장주 버리고 경기 민감주로 좀 와라 라고 꼬시는 그런 상황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은 본장 시작 전에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ADP라는 회사, Automatic Data Processing이라는 회사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뭐 더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대행해주는 회사죠. 워낙 많은 회사들이 ADP라는 회사의 솔루션을 쓰다 보니까 ADP라는 회사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우리 고객들이 고용 상황을 발표하게 되면 이것도 유의미한 경제 지표가 되겠구나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용 동향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85만 명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어쨌든 전월 51만 명보다는 잘 나온 74만 2천 명이 나왔고요. 근데 이것은 시장에 영향 못 미쳤어요.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그 뒤에 그 본장 시작하고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닥지 부정적이라 안 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 서비스업 지수는 여전히 확장 국면이에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고 해도 62포인트입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이거는 50포인트 이상만 나오면 일단 잘 나온 거거든요. 확장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이 왜 밀렸냐라고 하면 이 갭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유럽 세션 때문에 유럽이 꾸준하게 반등해서 미국 지수 선물도 다 갭상승 출발한 상황이라서 초반에는 매도 압력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약간 불을 붙여서 좀 추가 하락이 나왔다. 순간적인 하락 압력이 나왔다. 요 정도지 지표 자체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미국 지수가 초반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유럽 지수는 거의 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S&P 중심으로 전일 종가선까지 쭉 내려온 다음에 미국 시장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1시까지는 또 V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해외 시장 반등세에 비하면 참 반등이 약한 거죠. 왜냐면 사실 진짜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면 어제 독일 시장 거의 2% 정도 반등을 한 것처럼 나스닥도 과감한 어떤 제 생각에는 한 최소한 13,800선까지는 700에서 800선까지는 반등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장 초반에 기록한 고점도 제대로 못 뺏겼단 말이죠. 참 이렇게 보면 시장 약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별 종목 보면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2.73% 하락해서 계속 음봉어도 맞았고 대부분의 기술주들도 뭐 테슬라고 뭐고 간에 반등을 했다가 계속 밀렸어요. 그런데 제약주나 은행주 그리고 기름 주식 같은 경기 민감주는 추가 상승을 이어갔어요. 이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저는 계속 투자자들을 꼬시는 것 같아요. 응? 야, 너 5월인데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라 좀. 응? 그런데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그렇게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는 순간 거기서부터 그냥 내리꽂아서 반등 한 번 안 주고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럴 때는 차라리 현금 비중을 높이면 높이지 왔다 갔다 갈아타는 거 안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 벤치마크를 MOM으로 이겨야 된다는 압력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쉬고 싶으면 그냥 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5월은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지금 뭐 3일 동안 휴일이 있었던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시장 이런 휴일이 있었던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좀 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 열리는 10시 반 이후로는 아무래도 외부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연속해서 많이 밀렸는데 오늘 과연 반등이 나올지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초반 1시간 동안은 방향성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굳이 따라가지 말자. 만약에 언더슈팅이 과도하게 나올 경우에도 그건 내버려 두자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방향성은 하나만 외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오후 시장에 밀린다 그러면 그건 쫓아가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선물 매도 갖고 있는 것은 풀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하자. 풋옵션 매수는 부담스럽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화요일 밤에 야간 선물에서 이제 420 초반까지 밀렸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갭으로 420포인트를 깰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로 갭다운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할 텐데 거기서 추가 상승 노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430 이상의 콜옵션은 너희들은 사망 선고 받았다라 생각하고 그 이상의 콜옵션은 계속 레이쇼 스프레드로
변동성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이 지금 5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 웬만해선 반등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치명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치명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60일선을 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에 60일선 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방향만 노려라. 즉 반등 하나만 노리는데, 반등을 노릴 때는 이것은 뭐 아시아 세션부터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반등을 노리게 되면 유럽 세션 초반에 갭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나 똑같은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하나만 노릴 거라면 차라리 미국 세션 시작한 다음에 조금씩 물타기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만 딱 들어가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반등을 노려야지, 뭐 아시아부터 이거 지금 보합이니까 무조건 사야 돼 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합니다. 정 그렇게 매수를 하고 싶으면 그 유럽 세션 초반에 유럽 지수 선물에 대한 숏 해지를 건 상태에서 미국 지수 선물 롱을 잡아라. 요런 게 그나마 나은 포지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는 그 이른바 따주기 장세, 그러니까 올라가면 매도 나오고 밀리면 매수 나오는 그런 따라가면 얻어맞는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추세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시장 방향이 안 보일 때는 몸을 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